보정 없이도 흑자 전환 가능하겠구나. 이번 홀출적을 통해서 어쨌든 K배터리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창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 할 이야기가 많아요. 최근에 너무 핫하게 수급도 움직임도 너무 좋은데 일단 제일 축하할 만한 점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는 까진 아니에요? 서프라이즈인데 컨센 상회로 그쵸, 봐야죠. 컨센 상회. 서프라이즈. 전 그걸 그냥 서프라이즈 했다라고 좀 해석을 했고 뭐 수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점점 좀 캐즘 벗어나나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그 독일 전기차 보조금 이외에도 숫자로도 실제로 판매량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좀 캐즘을 벗어나는 반전의 시기가 시작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편의상 캐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싫어하시잖아요, 그 단어.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쓰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 네. 편의상 쓰고는 있는데 이제 그 성장 둔화 뭐 이렇게 지금 일시적 둔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길어지는 게 있죠. 지금 1년 이상 좀 길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탈출하는 신호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게 또 이제 수급으로 나타나고 주가로도 나타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종목들도 좀 나왔고, 우리가 오늘 또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할 예정이고요. 일단 그 전기차 캐즘 탈출 시그널들이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핫하게 올라갔던 뭐 TC 스트림 대장 역할을 했던 TC 스틸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 46 삼성 SD에는 46파이라고 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46 시리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6 시리즈라는 이유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제안한 4680이 이게 아주 그 적합한 높이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성능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469라든가 46120, 그러니까 높이가 더 높아야지 또 성능이 잘 나온다고 봐서,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거는 뭐 46120까지도 있어서, 그래서 46X, 46파이, 46 시리즈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또 공매도 관련돼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9월 9월 23일부터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공매도 무채 공매도 방지 시스템 이런 구축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얘기죠. 이제 내년에 이제 신규 전기차들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토론 금리가 하락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캐즘 극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는 테슬라 얘기입니다.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에 신차들이 좀 많이 나와요. 네. 모델 Y라든가 모델 Y 주니퍼, 사이버 트럭도 저가 모델이 내년에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금리 인상 때문에 오토란 금리가 많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캐즘이랑 그런 것들이 결국엔 전기차가 안 팔려서 그런 거니까. 근데 안 팔렸던 이유를 보면은 내연 기관차 대비해서 좀 비싸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거의 이제 그 상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1억을 호가하는 그런 판매가 됐던 것이고, 같은 차인데 막 차가격이 막 3천만 원씩 오르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되게 비싸네요. 그 테슬라 회치처럼 막 그 차량 가격이 막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또 저가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차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또 금리도 떨어지면서 오토론 금리가 하락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또 좋은 차까지 나오게 된다 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유의미한 성장이 나타날 거다. 이게 네. 테슬라의 사례지만은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ESS 사업부가 좀 호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ESS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조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특히 25년도 하반기 또 26년도에는 북미 시장에서 ESS 시장도 우리 배터리 3사들한테 상당히 이제 큰 성장 동력의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테슬라를 대표해서 이런 그림들이 나타날 건데, 대부분의 그 K배터들이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 나타날 거라 보고 있고요. 제가 9월 달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는데, 영국, 독일, 프랑스 자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그 9개국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영국이 9월 달이
전년 동기 동월 대비 27%, 전월 대비 225% 판매량 증가가 나왔고 독일이 5%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해서 22% 나와서 독일의 반등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6% 감소가 나왔지만은 전월 대비해서는 99%의 증가가 나와서 유럽 9개 국가의 그 9월달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전월 대비 8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가 나왔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전월 대비해서 확실히 크게 증가가 나왔죠. 특히 그러네요. 네, 영국 같은 경우가 이게 200% 넘게. 그렇죠. 그래서 주요 9개 주요 9개국도 이제 82% 증가 나왔으니까 이거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쪽의 가동률이 낮아서 했는데 최근에 가동률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도 그러한 캐즘의 극복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되지 않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였는데 캐스퍼 일렉트릭과 EV3가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네. 테슬라 모델 Y의 판매량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EV3가 출시된 7월 달에 테슬라 모델 Y 판매량이 1623대로 해서 전월 대비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그리고 그 6월 달에 3,000대 넘게 팔던 차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이 8월 달에 출시됐는데 그때 모델 Y 판매량이 1215대, 전월보다 또 줄었죠. 그리고 지난달 9월 달에는 1000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EV3랑 캐스퍼 일렉트릭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캐스퍼 일렉트릭은 2개월 만에 그 출시 2개월 만에 판매량 1위였던 EV3를 제쳤어요. 그리고 캐스퍼 일렉트릭 9월달 판매량이 2075대, EV3가 2022대.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두 차가 테슬라를 꺾었다는 거죠. 네. 테슬라 모델 Y를.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이런 이유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K 배터리를 장착을 했고 또 가성비도 좋고 네. 동급 대비해서도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차들이 나왔다는 것이고 EV3가 3천만 원대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1회 충전 시 이제 그 위 모델은 이제 501km까지 주행 거리가 좀 나오고 동급 대비해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EV3가 이 GMP냐 아니냐 막 논란이 많았는데 이 GMP가 좀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라는 거는 차대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정하는 거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맞다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논란은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생제동이 있게 되면은 이게 충전이 또 자동으로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회생제동이라는 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이제 그 뒤로도 이제 돌면서 그게 같이 이제 충전이 같이 또 되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그 캐스퍼 일렉트릭과 이제 그 EV3 같은 경우도 그 차 동급 대비해서도 안에 실내 공간이 넓은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천 그 청라 벤츠 EQ 사제 사고가 결국에는 이제 그 국산차 인기 그 K 배터리를 선호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고 특히 중국산 배터리 기피 현상이 나타나서 테슬라의 그 모델 Y가 그 중국 그 CATL 그 배터리,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선호 현상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런 이제 그 일시적인 수요 정체 현상에서도 이렇게 잘 팔리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EV3랑 캐스퍼 일렉트릭이 향후 동급 차량 중에서는 네. 2-3년간 따라올 차가 없다라고 오. 말씀을 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외제차랑 비교해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차들을 읽을 만한 차들은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비아디가 그 차량 이제 그 등록 국내 출시되도록 이제 출시 나올 거라고 하는데 얘네 그 EV3랑 그리고 캐스퍼 일렉트릭과 경쟁을 해야 되고요. 특히 EV3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 차가. 요즘 잘 나가는. 네,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내 와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아드가 또 유럽에서도 판매량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네, 그 8월 달에 지금 그 지난번에 이제 7월 달 데이터를 보고선 8월 달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8월 달도 급감을 한 상태고 이게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상계 관세 부과를 공시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 좀 그 안에서도 이제 관세를 무릅쓰고선 버틸 수 있는 기업들 외에는 대부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반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뭐 현대기아차라든가 K배터리의 수혜가 되겠죠. 네. 이런 것도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이 그 에너지 순환 비즈니스로 확장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그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8년까지 매출 2배 성장하고 그리고 그 IRA 세액공제를 빼고도 그 EBITDA 그 마진 10% 중반을 달성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ESS라든가 UAM 등의 그 비전기차 사업 확대를 해서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들과 그리고 이제 고전한 미드니케, LFP, 46 시리즈 등의 이제 제품과 고객 포트폴리오 다양화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관련 이제 서비스 사업도 하겠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식 전극이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등의 차세대 전지도 기술 개발을 강화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 핵심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이제 요 내용들이 나왔던 거는 삼성전자와 달리 LG 에너지솔루션은 어쨌든 지금은 캐닝 구간이 있지만은 앞으로의 그 전기차 시장의 특히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상당히 표현을 한 거다. 삼성전자가 아니라 SDI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반성문을 냈잖아요. 희색 발표할 때. 그런 식으로. 네, 삼성전자는 실적에 대해서. 네, 같은 실적을 냈는데 네. 이제 컨센 하회가 나왔고 그리고 그렇죠. 컨센 상회가 나왔죠. LG 엔솔은.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사과문을 올렸고요. 네네. 그리고 그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런 그 비전을 발표했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삼성전자는 사실 제가 파운드리 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숱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질 대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동안 제가 우려했던 것들, 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들이 지금 최근에 뉴스로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그걸 알았던 이유가 내부자들 그 연구원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를 많이 알아서 듣게 돼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사실 뭐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마음이 아파요. 아니요 맞더라도 싫거든요. 저점을 깼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근데 아파요. 지금은 또 그만큼 또 충분히 반영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삼성전자는 역사적으로 80개월 선을 깬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깨졌지만은 뭐 기술적인 바닥에 오진 않았나. 그리고 10년 이동 평균선이 한 56,000원에서 7,000원 되거든요. 설사 여기서 더 빠져봤자 그거 밑으로는 빠지기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아까 요 내용 중에서 여기서 4대 여기 이게 4대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거 4대 전략을 4대 중장기 전략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8년까지 이제 23년 대비해서 매출 2배 이상 성장시킨다. 그럼 대략 한 68조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IRA 세공제 빼고도 10% 중반의 EBITDA 마진을 달성하겠다라고 했고요. 이게 실제는 요게 이제 감가상각하고 뭐 법인세 내고 이자 내고 하게 되면 더 줄어들겠지만은 네, 그쵸. EBITDA 마진 기준이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비전기차 전기차 사업 부분에 대한 이제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고 아까 여기 포트폴리오 다양화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서비스 영역 사업 기반 그 확보를 하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요거는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제 여기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사업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자동차는 대형 전지예요. 대형 전지, 요게 이제 주로 이제 GM이라든가 이런 쪽 그런 그게 이제 대형 전지 쪽 파우치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대형 전지에 들어가고 네. 소형이 원통형이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전지가 이제 뭐 2170이라든가 4680 요게 다 소형 전지예요. 그게 이제 테슬라 향후라든가 ESS로 들어오고 전동기구 그런 것들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이제 소형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ESS 사업부가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그 확고한 1등 구축과 그리고 그 유럽 시장에서 지위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를 해서 그래서 이제 28년에는 그러니까 26년까지는 글로벌 생산 시장 운영을 효율화를 통해서 전기차 캐즘 극복에 전환점을 말하는 데 집중을 하고 28년에 고전한 미드니켈 파우치형 제품 그리고 건직 전공을 활용한 LF 배터리 그 제품들을 소개하는데 특히 건직 전극 같은 경우에는 그 LG 에너지솔루션 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 LFP의 저기 그 예전에 그 전 회장 네. LG 에너지솔루션 부회장 네. 성함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LFP가 그 건식 전공에 상당히 그 적합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건식 전공이 그
LFP에 적합하다 얘기를 해서 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그 28년에 고전한 미드니켈 파우치형 제품 나오는데, 사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LFP 제품들 상당히 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이런 제품을 통해서 차별적 우위를 공고히 하고, 2023년도에는 이제 뭐 좀 더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이라 그 고객에 대한 맞춤별 전략을 통해서 그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소형 전지가 아까 제가 그 원통 배터리 주로 얘기했잖아요. 요게 네. 46파이가 그 46 시리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게 전기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뭐 그 전동 공구라든가 뭐 이런 가전기구 있잖아요. 이런 데도 다 원통 배터리 주로 네네네.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청소기 너무 무거워요. 네. 저 LG 거 쓰거든요. 손목이 아파요. 저희 차크 배터리가. 껐어요. 아, 차크 가벼워. 아 그래. 추천. 아, 저 LG 엔솔에 부흥을 위해서 LG 거 쓰고 근데 여기 있어요. 46파이 그 46 시리즈 같은 경우 다 요 소형전지 쪽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좀 테슬라라든가 뭐 벤츠라든가 이런 쪽이 좀 앞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배터리 백업 장치, 청소기, 전동공구 이런 쪽에도 그 고출력 제품도 들어가고,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도 배터리 많이 들어갈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신규 고객을 개척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라고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 원가 경쟁이 상당히 중요하고 신기술 적용하는 게 중요해서 이제 이런 부분 강화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주요 생산지 확대를 통해서 또 물리적으로도 경제 우위를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얘기를 했고, ESS 사업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8년도에 미국 ESS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하겠다는 목표를 얘기한 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6년부터는 그 중국의 ESS 배터리에서도 관세를 매기거든요. 25% 추가 관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부에서도 중배터리 쓰지 못하도록 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라서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S 시스템 통합 같은 경우도 글로벌 탑3를 달성해서 이제 5배 매출 성장을 이루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고, 아마 향후에 북미 시장에서는 배터리 3사가 네. 거의 이제 그 1, 2, 3위를 다 장악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 원래 26년부터 그 ESS 그 배터리를 생산을 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회사 최근에 IR 할 때 25년부터 그 25년 하반기인 것 같아요. 내년이네요. 네, 25년부터 ESS 그 배터리를 본격 생산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여기 그 LG 에너지솔루션 버테크라고 있거든요. 미국 자회사. 여기서 이제 통해서 이제 그 ESS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일단 그 NCM 형태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LFP 같이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것도 그 최근에 이제 그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영업이익이 4,483억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한 3,300억 정도였어요. 이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보니까 이게 보조금 없이도 그 4,438억인데 4,483억 중에서 대부분 이제 그 적자가 127억인가 이 정도 났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금 없이도 흑자 전환 가능하겠구나. 영업수주 177억이네요. 그러니까 가능하겠구나라는 게 이번 실적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홀출적을 통해서 어쨌든 K배터리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전엔 대부분 이제 GM도 지금 재고 조정, 그러니까 배터리 구매 감소하고 테슬라가 아직 납품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실적 좀 안 나오지 않겠냐라고 많이 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잘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11월 대선에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더라도 공화당 내부에서 그 IRA 폐지 반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요. 또 그 석유 기업들도 그 IRA 폐지돼서 완전 폐지돼서 지금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전기차 정책의 유지라든가 강화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CATL이 리튬 광산 일부 좀 중단하는 바람에 요거 리튬 가격에 대한 저점에 대한 형성, 그리고 배터리 가격에 대한 저점 형성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김철중 미래에셋애널리스트도 같은 얘기 한 거예요. 저랑 똑같은 얘기 한 겁니다. 금리나 신문대 출시가 그 진행되는 이제 2025년 그 판매 예상치
할지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의 긍정적인 개선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 25년도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거죠. 네. 3분기 실적이 조진할 수 있고 이런 실적 부진이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25년도, 26년도에 그 성장을 보고서 우리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10월 달이니까 3분기 끝났잖아요. 끝났죠. 이제 4분기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는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두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 네, 네. 앞으로의 비전을 발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어느 기업들이 그런 비전들을 발표할 수 있는지를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좀 늘리긴 했는데 이제 시가총액 100조 원이 9개월 만에 좀 돌파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중 다시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요. 연중 수익률도 플러스로 처음으로 8일에 지난 8일에 처음으로 이제 돌아섰고 시가총액 100조가 남은 게 이제 그 8일에 102조였거든요. 102조. 근데 여기서 1월 2일 이후 처음으로 100조 돌파인데 오늘 빠졌으니까 100조 깨졌겠죠, 사실. 이제 그 시가총액 안 보고 와가지고. 오늘 조금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그 뭐 조단위 계약을 하는데 이게 요거 좀 이따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왜냐면 그 벤치랑 50.5기가와트시 규모의 그 계약 11년짜리 계약이 나왔는데 네. 50.5기가와트시가 지금 그 뉴스에 나온 게 이 해당 조선비제 나온 게 한 6조 5천억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나온 금액이 골드만삭스에서 25년도 그 2차 전지 가격, 그 배터리 가격 킬로와트당 99달러 예상한 거 이거를 계산해서 한 거예요. 이게 글로벌 평균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그 3원계도 있고 LFP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가격이 싸. 그러면은 사실 이거보다도 LG에너지솔루션에 가 판매하는 그동안 갖고 있던 판매하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다소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증권사에서는 뭐 8조에서 9조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평균 가격으로 했을 경우는 10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러니까 회사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이거 5, 6조보다 수조원보다는 좀 높을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여기 99조 9,100억이네요. 100조가 딱 안 되네. 그러니까 딱 1,000억이 모자르네요. 그 LG에너지솔루션이 아직은 대부분 손실이 좀 더 많아요. 대략 중간값이 그 평균 중간값이 이거 뭐 네이버페이랑 NH투자증권 기준으로는 뭐 45만 1,000원이라 그러니까 네. 좀 더 올라가야 손실 투자자보다 수익 투자자가 더 많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아마 이거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게 좀 좋은 소식이라 봐야 되는데 작년에 에코프로가 에코프렌들리 데이를 안 했거든요. 네. 자동차 회장 구속이 있다 보니까 안 하게 됐는데 이번에 11월 8일에 이거 드디어 합니다. 2년 만에 하는 것이고 이동채 그 전 회장이 최근에 좀 모습들을 좀 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GM과의 이제 그 MOU 체결한 거가 이동채 회장이 적극 나서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모습 나타나면서 머지않은 시점에서 그 에코프로의 새로운 뭐 로드맵을 구체화할 그런 에코프렌들리 데이를 하지 않겠냐라고 그 업계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상임 고문으로 복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갔다 그 1년 동안 공백이 있다 보니까 회사 사정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어려워졌고 전보다 네.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 전략을 어쨌든 어필하기 위해서 에코프렌들리 데이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공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24년 에코프렌들리 데이 개최를 통해서 에코프로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을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년 전략까지 재무 목표도 이제 발표를 하고요. 22년도 발표했을 때 2027년도 기준으로 그 캐파 이제 71만 톤 구축을 하고 그 판매 목표가 60만 톤에 매출 30조를 목표로 했었어요. 네. 그런 것 특히 이제 그리고 이제 70만 톤이라는 게 당시에는 이제 프리미엄 것만 이제 뭐 그 미드 니켈이랑 LF 이런 걸 빼고 프리미엄 것만 71만 톤인데 여기서도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좀 얘기가 나온 상태인데 어떻게 중장기 전략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또 10월부터는 또 현대차 그 교제 공장에서 이제 그 아이오닉 5 이런 거 생산되면은 SK온 출하량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될지 대해서 또 중장기 미래 성장형 전략에 대해서 이제 에코프로가 얘기를 할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에코프로그룹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판단은 이 IR을 보시고선 판단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2차전지 섹터에서 신고가 나온 종목이 중앙첨단 소재였는데 그 중앙첨단 소재가 핵심적으로 하는 게 리튬이온이잖아요. 네. 예, 이제 전해액의 핵심 원료가 되는데, 근데 리튬보다 이 가격에 더 민감해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리튬 가격 같이 올라가게 되고, 네. 리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리튬 가격도 같이 판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되게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 세계 2위 강산 기업인 리오틴토가 리튬 기업 아카디움 인수를 시도한다는 그런 뉴스가 최근에 이제 10월 7일 날 나왔었고, 그리고 리오틴토를 많이 인수하게 되면은 세계 3대 리튬 공급업체로 이제 부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카디움이 같은 경우는 리오틴토가 계속 M&A 대상으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그동안 리튬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다가 이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호시탐탐 노리다가 리튬 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거 보고서 이제 인수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이런 리튬 침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소위 말해서 싸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저가매수하려고. 네, 그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이럴 때 사야 돼, 이럴 때. 그러니까 리튬 관련 종목들도 2차전지도 지금 이럴 때 사야 된다. 이거 대표적으로 그 세계 2위 광산 기업 리오틴토가 이걸 보여준 그런 결단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이거 왜 안 되냐? 어제 나왔는데 인수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했어요. 예, 9조. 67억 달러로 해서 아카디움 리튬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현금 주당 5.85달러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난 4일에 리오틴토의 그 인수 소식이 처음 보도된 시점에 비해서는 90%의 가격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고요. 또 올해 아카디움의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 대비해서는 39%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입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 프리미엄 주고 산 것이고, 이러면서 오늘 요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 그로스 리서치에 이제 출연하셨던 선대 소장님께서 타 채널 가지고 중앙청단 소재 약간 템버거 종목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는데, 특히 요 기사와 연동돼서 많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카디움 리오틴토 최고 경영자의 얘기는 아카디움 리튬 인수는 리오틴토의 선도적인 알루미늄 구리 사업과 세계적인 리튬 사업을 창출한다는 장기 전략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지금 결국에는 현재는 리튬이 공급 과잉으로 하락을 했지만은 향후에는 장기적으로는 리튬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고, 향후 리튬 수요가 연간 10%씩 성장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리오틴토 쪽에서는 얘기를 했고, 그게 바로 인수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현물 리튬 가격이 80%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 매력적인 시장 구조와 확립된 관할권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시장과 포트폴리오의 상승세가 예견되는 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런 밝혔고, 이렇게 되면 리오틴토는 지금 알버말이라든가 SKM 등을 포함해서 지금 생산 캐파 기준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기서 빅딜이 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특히 리튬 관련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이 됐는데, 이제 중앙청산 소재 오늘 아마 외국인이 100만 주 넘게 샀어요. 그리고 또 그저께 120만 주 또 넘게 사가지고 이제 장기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 끝나고 매집 끝나고 나서 이제 새가 본격적으로 좀 들어온 것 같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나름의 밸류를 계산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배달한 대로 밀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DMM 플러스가 60을 넘어갔어요. 네. 60이 넘어가게 되면 이건 과열의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따라 붙는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초반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요거 이제 이유가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기존 수익관세 10%에서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한테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8월 달에 이런 우려 때문에 판매량이 급감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거다 볼 수 있겠고, 중국 전기차 시장이 고성장 중이지만은 업체가 무려 160개가 넘습니다.
이 업체들이 대부분 그 비아디라든가 리오토 빼고는 다 적자고, 그리고 아마 이 아래에서 상당한 업체들이 지금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판매 비중이 30% 이상으로 높은 그 독일 완성차 업체도 사실 좀 어려워지겠죠, 현재. 근데 중국 안에서도 사실 경쟁이 떨어져가지고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게 이제 그 기권도 이게 반대 그 찬성으로 치른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 그러면은 65% 반대가 필요했는데 반대는 22% 정도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상계관세는 테슬라 7.8%, 비아디 17%, 지리 18.8%, 그 상하이 자동차그룹 35.3%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사실 이게 그 협조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외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비아디 이 가격도요 마진 남기기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그때 이게 18% 정도 됐을 때도 20% 정도 됐을 때도 이게 마진이 안 남는 걸로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고, 당분간 그래도 자동차 가격은 그대로 이제 전기차 가격 유지할 것으로 보여져서 현대그룹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이 중국 전기차와 그 EU 시장 내에서는 16.1%인데,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EU 시장 내에서 16.1%인데 현대차 그룹이 6.8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또 동유럽까지 포함하게 되면 중국 전기차가 17.4% 정도 점유율이 있는데 여기는 6.8%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최대수에는 현대기아차랑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급하는 업체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우리 정부도 최근에 이제 중국 전기차를 막 들어오다 보니까 보조금 규정들을 되게 그동안 좀 강화를 해왔었거든요. 차등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한 게 에너지 밀도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전기차 보급 대상 평가 규정에서 그 전기차 상온 1회 충전 거리 기준 상향을 했고,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거리 비율도 단계적 상향, 그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거리 비율, 배터리 에너지 밀도 평가 규정 신설 이런 게 들어갔어요. 전기차 보급 평가 시 처리 기간 개선 등 통해 이런 전기차 보급 평가 규정들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에너지 밀도가 들어갔다는 게 좀 특이한 거고, 특이했다보다 여기 좀 들어갔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LFP 배터리가 상당히 불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전기차들이 나올 수 있다. 상당히 이제 그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가 여기에 상당히 해당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에너지 밀도가 올 초 그 보조금 개편에 최초로 신설된 항목인데, 이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그 배터리 효율계를 산정해서 그동안 차등 지급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은 전체적인 보조금을 낮추는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전기차들의 보조금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올 초에 그 보조금을 적게 지급받더라도 그 에너지 그 효율계수 항목에서 제외된 제외 항목에서, 그러니까 이걸 못 받더라도 다른 데서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예 이제 못 받게 돼요. 이게 적용이 안 되면은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대부분 특히 에너지 밀도라든가 그 저온 이런 부분들은 저온 주행거리 이런 거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좀 통과하기 어려운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도 비아디 차가 보조금 못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특히 저온 주행거리 역시 내년부터 높아질 거라서 머리를 쓴 것 같은데 사실 이거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중국 배터리를 보조금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또 무역 분쟁이 되니까 그 차등 지급 형태로 해가지고 성능이 좋은 배터리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좀 더 구체화를 시킨 거고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대기아차가 북미 이제 메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이제 이번 달부터 드디어 가동이 됩니다. 이게 우리 기다렸던 재료이고, 원래 가동 시점이 25년도 상반기였는데 6개월 앞당겨서 한 것들은 IRA 세공제 받기 위해서 IRA 보조금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초기 생산 일단 10월 달부터 한 다음에 연말부터 본격 생산하고, 여기 아이오닉 5가 먼저 나오고 나서 이제 아이오닉 9도 본격 양산이 들어갈 것이고요. 물 한 잔 드세요. 네.
그 메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생산되는 연간 생산량이 30에서 50만 대 정도. 그 현대차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기아라든가 제네시스 차량도 여기서 생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현대차그룹 메가플랜트 아메리카 여기 외에도 기존의 그 현대기아의 내연기관차 공장들이 있어요. 네. 여기 설비를 개조를 해가지고 전기차 생산 속도를 더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난해부터 그 미국의 그 엘라바마주 몽고메리 공장에서 그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도 좀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조지아주 그 웨스트 포인트 공장에서도 그 EV9도 이거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신규 전기차 전용 공장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차에서도 내연기관차 공장에서도 좀 그 전기차 생산을 상당하고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일부 하이브리드도 같이 병행 생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비중은 적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표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9 이게 원래 7에서 9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기아 EV9과 이제 그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그 GV7 70까지 생산되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쭉 그 오늘 그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그 특히 이제 전기차 캐진 극복에 대해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대체로 보면은 판매량이 증가한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호라고 지금 일단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쪽 그 종목들이 지금 주가도 반등세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나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터널 끝에 네. 점점 더 이제 빛을 좀 받아가는 시기인 것 같고, 내년과 이제 내후년에 조금 더 포텐이 좀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매월 제공되는 기업 탐방 리포트와 프리뷰 리포트, IR 담당자 통화 IPO 보고서 실시간 정보 전달까지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만나보세요.